오늘은 소나무 철사 풀기 하고요. 그 나머지 잘못된 부분을 철사를 감아서 다시 곡을 넣고요. 그리고 설순이 이제 잎이 이렇게 좀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유인을 해줘야만이 이 곡선미가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철사를 풀겠습니다. 풀고 이 부분에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곡을 한번 넣고요. 철사는 뭐 나중에 이제 풀어도 되지만 일단 철사는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파고 들어갔습니다. 뭐 세월이 지나면 상처는 뭐 아물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모양이 곡이 이렇게 잡혔죠. 철사 풀 때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상처가 옆으로 이렇게 체킨다든가 그러면 상처가 날 가능성이 많고요. 철사 감은 지는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어 있죠. 철사를 풀게 되면 야들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사 때문에 야들이 이제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가 철사를 풀게 되면 이 곡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 위에가 가분수가 되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그래서 야들이 조금 희청희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지지대 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지금 소나무가 한창 그 성장기예요. 살도 찌고 이제 가을까지는 살도 찌고 성장기이기 때문에 조금 잘 보살펴 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소나무도 나이가 어리게 보이지만 그래도 몇 년 된 소나무예요. 이제 채취할 때 뿌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살려냈습니다. 일단은 소나무 살리는 게 목적이죠. 100그루 1000그루 심어서 고사가 많이 된다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소나무 습성을 조금만 알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을에 심는 게 좋을까요? 봄에 심는 게 좋을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제가 계절 이야기는 못해요. 저는 뭐 사계절 다 심어 봤습니다. 이렇게 풀었고요. 소나무가 지금 철사 풀게 조금 많아요. 감을 것도 많지만 설수는 지금 거의 이 정도가 되었다면 성장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을까지는 크지만은 이제 그때는 이제 살이 찌는 계절이죠. 살이 찌는 계절. 그래 야들이 영양분을 비축해 놨다가 겨울에 야들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야가 지금
해놨으니까 저 뭐냐면 힘이 없어요. 살이 좀 쪄야 돼요. 그래야 그때까지는 지지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 오고 그럴 텐데요. 이제 여름이 이제 접어들잖아요. 뭐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대를 좀 든든한 걸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거 지지대는 지금 망치가 없으니까요. 조금 이따 하고요. 예, 설순부터 하고 제가 망치를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빈약한 거는 저 고추 말대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도 됩니다. 이왕 간 김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크게 저에게 뭐 특별한 뭐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봐두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작은 칠사가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살짝만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느슨하게 야들이 지탱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순을 여기에서 여기가 곡이 좀 적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곡이 짧아야 되거든요. 올라올수록 이제 곡이 좀 짧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 3mm 2mm짜리 하나 감아도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자, 2mm입니다. 2mm. 요게 1mm고 요거 2mm인데요. 그러면 뭐 끝까지 다 감아도 되겠네. 2mm 가지고. 솔수는 뭐 1mm 감아도 되고 2mm 감아도 되지만, 자, 요렇게 이제 낚시발을 요렇게 만져 주세요. 요게 걸었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철사는 보기 좋으려고 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철사는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사이에 들어갈 때는 솔잎을 약간 요렇게 벌려서 요렇게요. 요렇게 철사 감을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요렇게 약 1cm 정도 요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감아주면 돼요. 솔수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니까요.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곡이 요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곡을 한번 주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곡을 한번 주고요. 이렇게. 약간 세워줘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현해 쪽으로 나가도 되고 가브리 쪽으로 나가도 돼요. 가브리나 뭐 현해나 뭐 그 말인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브리로 나가는 거고요. 해오리 쪽으로 가브리가 아니라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도 되고요. 여기 이제 곡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올라갈수록 곡이 좀 많아도 좋습니다. 잔곡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들어주고, 그러면 요게 이제 들어주려면 요거를 살짝 올리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땅바닥으로 기어가면 나무가 좀 이틀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해 같은 사간도 보면 너무 이렇게 땅바닥으로 기어가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뭔가 위태로워요. 자빠질 것 같고. 자, 요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중점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중점적으로 영양분이 이쪽으로 오게 하려면 여기를 잘라야 돼요. 반절. 자, 이렇게 정지를 시키는 거죠. 정지란 말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이 이쪽으로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정지고, 이 톱으로 잘라내는 것도 정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 가지고 자르는 것을 전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에서 이제 바로 전지 전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시면 돼요. 정지란 말은 아시죠? 영어로 정지가 뭡니까? 스톱이잖아요, 스톱. 여기서 더 이상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정지라고 그래야죠. 정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쓸모없는 가지를 톱으로 베어냈잖아요. 전정이 아니라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막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희생지지만 막아줘야 돼요. 자, 이것도 막아줍니다. 이것도 막아줘야 되겠죠. 솔잎 몇 개만 남겨두고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야 위쪽으로 뻗어오게 됩니다. 지금 세력이 강한 데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이 주간에서 주간 꼭지예요. 꼭지. 그 탑은 아니고요. 한참 커야지 이제 여기가 탑이 되겠지만 이쪽으로 몰리게끔 이제 만들어 줘야죠. 지금 전정을 하면 여기서 새순들이 다 나와요. 다. 겨울에 전정하면 새순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솔잎이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전정하잖아요. 야, 말라 죽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하시고, 요거는 이제 어차피 전부 다 이 밑에는 그거예요. 희생지란 말은 아시잖아요. 써먹을 때 써먹고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렇게 솔잎은 5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요. 오늘 이렇게 할 일은 좀 많아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소나무만 심었어요. 그러니 매일같이 심은 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솔순을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곡선대로 따라가 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곡을 한번 더 넣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한번 더 넣고. 솔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꺾어도 되고 저렇게 꺾어도 되고. 지금 현재 곡 넣기가 지금도 아직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오전보다 오후에가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철사 자국은 조금 나지만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철사 자국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1년 사이에 많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점차 갈수록 많이 없어지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지금 이 솔순 그 1mm 철사로 전부 다 이제 곡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있는 곡하고 중간에 부분하고 비슷하게 이래 이제 곡을 넣고, 여기 이제 솔순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솔잎이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야들을 이제 풀어줄 시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막 자유자재로 그냥 이제 엮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요. 어린 애들도 요렇게 곡선을 잡아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만들어 준 거죠. 어디까지나 소나무는 곡이 좀 들어가야 좀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무늬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이 그다지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무늬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란하게 곡이 들어가면 무늬목이 좀 그렇고요. 조금 뭐랄까요, 뭔가가 부족한 듯 하면서 곡이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이제 무늬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늬목은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옛날에 그 문인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듬직하고 이렇게 뭔가 고든 절개 같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무늬목이 되겠죠. 이런 거요. 곡이 있는 듯 없는 듯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이제 밥을 채우고 요렇게 이제 뭐 살짝 이렇게 고기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는 이렇게 이제 고기 안 들어가고 이런 소나무는 조금 이제 배기 싫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뭐냐면 단엽 처리 후에 분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재.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 전체를 이 3년 동안 심었어요. 3년 동안. 뭐 겨울에도 심고, 근데 봄에 심었을 때 이 소나무가 고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에 심어도 잘 살고요. 봄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1월달, 2월달까지는 괜찮은데 3월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고사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고사를 시켜 본 적이 없는데 3월달에 좀 심어가지고 고사를 좀 몇 그루 시켰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노간주나무 요렇게 이제 곡을 넣어서 어제 철사를 다 풀었어요. 철사를 풀어서 이 단이 있을 자리만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등 뒤에만 하나씩 이렇게 놔두면 돼요. 이 뭐냐면 팔굽자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좀 그렇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나무도 보면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처럼 보이지만 곡을 넣으면 확 달라집니다. 완전 뭐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소나무도 일자소나무였습니다. 일자소나무였는데 저하고 1년 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곡선이 아름답게 변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변하고요. 이 녀석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철사를 풀어줘야 되고요. 이게 단인데 3월 달에 이제 전정을 했더니 새순이 너무 빽빽하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자, 이렇게 여기가 자연곡이에요. 여기가 자연곡인데, 이렇게 보시면 자연곡인데, 여기서까지가, 여기서부터 제가 곡을 넣어서 이제 거의 제 가슴까지 오는 그런 이제 소나무가 됐어요. 불과 뭐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이렇게 소나무는 짜보 같은 소나무를 제가 이제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나무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많이 심었거든요. 여기에 많이 심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자랐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 내려와서 동생하고 또 한번 소나무를 거의 뭐 한 1000평 가까이 한번 심어봤어요. 심어보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소나무 뭐 해봐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다시 그냥 타고, 거기에 이제 동생이 이제 사과나무를 심은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노후에 이제 기댈 곳이 그렇잖아요. 시골에는 이 소나무 크는 모습 이렇게 또 이렇게 전지도 하고, 이제 이런 그런 세월 속에서 이제 기대며, 소나무한테 이제 기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제가 이제 소나무를 또 시작한 지가 3년이 되었고요.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3월 달에 선정을 했는데, 이 단엽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면 솎아줘야 돼요. 여기도 나중에 되면 너무 무성해서 가위가 안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렇게요. 요런 거는 그냥 뽑아주면 돼요. 그냥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단엽이에요. 이런 게 뭐 딴 게 단엽이 아니고, 짧게 자르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여기 기비 쪽을 갖다가 한 1mm 정도 남기고 짧게 자르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소나무를 키우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소나무도 잘 보살펴 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소나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면 잎이 저절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야들이 떨고요. 그런데 딱 붙어 있으면 그 소나무는 고사한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그 몇 년을 여기서 또 했고, 또 부산에서 분재를 갖다가 좀 많이 했어요. 올해 뭐 꾸준히 이렇게 뭐 분재장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니고요. 취미로 이제 꾸준히 몇 년을 갖다가 한 몇 년을 했죠. 옥상에다 또 심어서 또 하고 그런 세월이, 함께한 세월이 한 30년. 적은 세월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시골에 내려오다 보니까 소나무 살리는 방법도 이렇게 이제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또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과나무도 이렇게 심어서 뭐 두릅나무라든가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소나무가 고사하면 이렇게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이 잎이 잘 안 떨어져요. 한번 보시면 딱 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죠. 잘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소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도 소나무가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목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제 개성 따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이제 철사 풀어 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솔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 안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지전정을 해서
막아줘야 되겠죠. 예, 오늘은 이 소나무 밭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